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서방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서방님, 저랑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급하게.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저 좀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당황한 표정을 짓던 서방님, 제가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서둘러 차에 태웠고 곧장 시동을 걸었습니다. 형수님, 어디 가는 건가요? 운전 너무 급하시네요. 동서 남자가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네? 제 아내요? 설마요. 말도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문제는요, 그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60대 할아버지예요. 말을 마치자 서방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형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눈을 의심했죠. 근데요, 그 할아버지랑 데이트하는 거, 팔짱 끼고 걷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아니, 정말이란 말씀이세요? 서방님은 말문이 막힌 듯 허공만 바라보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봐야겠네요. 제 눈으로. 차는 모텔이 밀집한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말했죠. 저기에요. 전에 봤던 그 장소.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설마 우리 아내가 저기서 그 남자 밥을 차려주고 논다고요? 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찰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모텔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보셨죠? 봤어요. 말도 안 돼. 방도 알아요. 3층 302호. 베란다에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들어갔으니 잠시 후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요. 딱 10분만 기다려요.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서방님은 말없이 창밖만 보다가 손을 꽉 쥐고 입을 꾹 다물었죠. 10분이 흘렀고 저는 먼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시죠, 서방님. 이제 확인하러 가요. 그래요. 오늘 확실히 끝을 봅시다. 둘이 나란히 계단을 올라가 302호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내가 다 봤어. 지금 내 아내가 여기 있잖아. 안에서 인기척만 들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눈빛이 번뜩였고 이내 발로 문을 쾅 찼습니다. 삑하는 전자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정말로 그 할아버지와 동서가 단둘이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한순간에 돌변해 노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손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시동생의 입이 굳어버렸죠. 이 사람 어떻게? 그 순간 방 안에서 놀란 얼굴로 뛰어나온 사람 바로 동서였습니다. 여보, 형수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여길? 시동생은 멱살을 잡은 채로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분 우리 아버지잖아.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지만 그 순간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동서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아버님이세요. 근데 그게 오해예요. 절대 그런 사이 아니에요. 시동생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본 팔짱은?
데이트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노인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얘들아, 오해다. 내 엄마랑 내가 싸운 이후로 따로 살기로 했고 이 아이는 그걸 도와주고 있었던 거다. 나 혼자 이 모텔에 살고 있었는데 내 동서가 식사나 간단한 정리를 도와주러 온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근데 저번에 팔짱 끼고 걷는 거도 봤어요. 그리고 둘이서 웃으면서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아버님 예전에 큰 수술하셔서 손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팔짱 낀 것도 그때였어요. 저도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해요. 시동생은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멱살을 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오해한 건가요?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모텔 302호 앞 복도엔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의심, 충격, 죄책감,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혼란. 그리고 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혹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는 걸까요? 그래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저는 그날 둘 사이의 눈빛에서 단순한 효도 이상의 감정을 봤습니다. 손을 꼭 잡은 것도 아니고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도 그냥 도와주는 것 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다정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 사이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멱살을 놓고 나서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고 동서는 울먹이며 뒤따랐습니다. 저 혼자 모텔 앞에 남겨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설마 아니겠지. 정말 아니어야 해.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한 기운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날 이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동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갑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우연히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저는 또 그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우리 예쁜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그가 바로 옆 매대에 있던 꽃다발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뭔가 아직 안 끝났어.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조용히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동생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던 더 깊고 끔찍한 진실이요. 계속 듣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동서와 그 할아버지의 동선을 체크하고 사진도 몰래 찍어두었죠. 처음엔 마트, 그리고 병원, 카페, 어쩌면 진짜 효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동생이 출장 중이던 그날, 동서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또 그 골목, 모텔이 즐비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요, 동서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팔짱을 끼고 다정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그 장면을 보는데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을 찍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모텔에서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머리를 질끈 묶은 동서가 혼자 나왔고 그 뒤를 따라 다른 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죠. 잠깐만, 뭐지? 저는 바로 그 여자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 동서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한 시동생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였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동서는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동서의 친엄마뿐이었고
둘은 함께 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사진과 녹음으로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어떻게 시동생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폐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걸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요. 계속 들어보실래요?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동서와 시아버지의 다정한 모습, 그 엄마의 태연한 얼굴, 그리고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분노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묻어야 하나?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폐륜이었고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더 깊게 망가지기 전에 시동생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시동생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서방님, 저랑 이야기 좀 하실래요? 그는 갑작스런 제 말에 당황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준비해둔 사진과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이 말 꺼내는 거 100번도 넘게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 한 장. 팔짱 낀 동서와 시아버지. 두 번째 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둘. 세 번째. 그 여자를 마중 나와 미소 짓는 시아버지. 그 뒤에 덧붙여진 한마디. 저 여자 동서의 엄마예요.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넘기며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에도 여기로 와요. 우리 예쁜이랑만 있고 싶어. 엄마가 알아서 잘해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그만 틀어요. 서방님, 내가 뭘 본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서는 경찰서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시동생이 폐륜적 불륜 관계 및 부적절한 동거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였죠. 시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혼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동서의 엄마는 모든 걸 부인하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진, 녹음, 모텔 출입 기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계좌까지. 결국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커졌고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시동생은 이혼 후 모든 연락을 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모텔 앞 골목을 지날 때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때 내가 그냥 넘겼다면 이 진실은 끝내 묻혔겠지.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진실을 꺼냈고 그 대가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현실은 더 잔인하고 더 막장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 가족을 깨트린 걸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어요. 시동생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웠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무언가 내려놓은 듯 담담했어요. 형수님,
사실 처음에는 진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동서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는데도 설마 하며 눈 감았던 건 결국 저 자신이었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형수님 덕분에 이제라도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출발. 그 후 시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기만의 가게를 열겠다며 작은 빵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고소한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공간, 거기서 진짜로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지치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기만 하고 숨기고 희생했던 제 삶에서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명절에도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가족이라면 억지로 애쓰지 않기로. 제가 지켜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선은 저 자신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끝맺으며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조차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진실을 마주하고 삶을 다시 바로잡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진실을 가슴에 묻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침묵하고만 있진 않나요?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한 행동을 두고 가족을 무너뜨린 폭로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그걸 알기에 저는 오늘도 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진실을 누군가는 꼭 말해야 하니까요. 시동생은 멀리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매일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며 진짜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있나요? 모른 척 하는 게 편해서, 외로운 게 싫어서 그저 참고만 있는 건 아니신가요? 그 마음 알아요. 정말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서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한 사람을 욕하기보다 응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